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주에게 사기당한 할머니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믿었던 손주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 노후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김순자 할머니의 사연 좀 들어보세요. 순자의 집 그리고 민재와의 추억. 김순자 할머니는 78년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단층집을 마련한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1960년대 말 남편이 공사판에서 번 돈과 순자가 꿋꿋이 모은 적금을 합쳐 겨우 장만한 집이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외벽, 비가 오면 톡톡 소리를 내는 슬레이트 지붕, 그리고 손수 가꾼 마당의 감나무까지. 그 집은 순자에게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날들, 막내 태훈이 감기 걸린 밤마다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던 기억, 큰아들 재영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집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그 모든 순간이 낡은 마루와 삐걱이는 문틀, 햇빛에 바랜 꽃무늬 커튼에 스며 있었다. 남편이 20년 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순자는 그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은 어머니 아파트로 오세요. 여기 너무 낡았잖아요 라며 걱정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디 낯선 데 가서 뭘 하겠니? 이 집이 나한테는 다야. 그녀는 혼자 살아도 쓸쓸하지 않았다.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기 때문이다. 큰아들 재영의 딸 소미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지만 막내 태훈의 아들 민재는 달랐다. 민재는 어릴 때부터 순자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민재는 순자에게 특별한 손주였다. 태훈이 이혼 후 홀로 민재를 키우느라 바빠질 때마다 순자가 손자를 돌봤다. 5살 무렵 민재는 순자의 집 마당에서 감을 따다가 넘어져 무릎을 까졌고 순자가 약을 발라주며 달랬다. 할머니 나 아파 라며 울던 꼬마는 순자의 품에 안겨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방학마다 할머니 집에서 숙제를 하고 낡은 텔레비전 앞에서 순자와 함께 옛날 드라마를 보며 깔깔댔다. 할머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큰 집 사줄게요. 감나무도 있는 집으로요. 민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써준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편지를 꺼내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얘가 참 착해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게 그녀의 행복이었다. 민재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자주 오지 못했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곤 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대학에 입학한 뒤에는 더 뜸해졌지만 순자는 이해했다. 젊은 내가 바빠서 그렇지 마음은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그러던 2023년 겨울 민재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24살이 된 손주는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어릴 적 통통하던 볼은 날렵해졌다. 할머니 저 취업 대신 사업해 보려고요. 잘 되면 진짜 좋은 집 사드릴겨. 그 말에 순자는 웃었다. 민재야,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다. 그녀는 손주가 어릴 때처럼 감나무 아래서 약속을 되새기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은 낡아가고 순자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민재와의 추억은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손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손주가 언젠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리라는 믿음. 그 믿음은 순자에게 집만큼이나 소중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그 보물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민재의 방문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 2024년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순자의 작은 단층집은 오래된 선풍기 소리만 윙윙 울릴 뿐 무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감나무 잎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집 안을 돌아다니며 꽃무늬 커튼을 손질하거나 낡은 찬장을 정리하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7월 중순의 어느 오후 익숙한 발소리가 대문을 넘어왔다. 문을 열자 민재가 서 있었다. 25살이 된 손주는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다. 평소라면 할머니 하며 환하게 웃던 아이였는데 그날은 눈밑이 거무스름하고 입꼬리가 굳어 있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진 채로 어깨에 힘없이 걸쳐져 있었다. 순자는 순간 걱정이 앞섰다. 민재야, 무슨 일이니? 어디 아픈 데라도 있나? 그녀는 손자를 안으로 들이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마루에 앉더니 한참 만에 입을 뗐다. 할머니, 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요. 순자는 민재를 쳐다봤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대신 창업을 준비 중이라던 손주였다. 민재는 늘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를 척척 풀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작은 앱을 만들어 상까지 받은 적이 있었다. 사업이라 어떤 거니? 잘 될 것 같아? 순자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물었다. 민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다. 그녀는 손자를 위해 통장에서 꺼낸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떠올리며 말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할머니가 용돈 좀 챙겨줄까? 얼마 안 되겠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한참을 망설이던 끝에 손주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할머니, 용돈 수준이 아니에요. 좀 큰 돈이 필요해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더니 말을 이었다. 할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 이자까지 다 제가 낼게요. 절 믿으세요. 그 말은 순자에게 마치 느닷없이 날아든 돌멩이 같았다. 집을 담보로? 그녀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낡은 집이라 해도 그곳은 그녀의 전 재산이자 평생의 터전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날들, 아이들을 키우던 추억, 그리고 민재와의 소중한 기억까지 모두 그 집에 깃들어 있었다. 민재야, 그건 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꼬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할머니의 망설이는 표정을 보자 다급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친구들이랑 같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투자자가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자금이 막혔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날아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안 도와주면 저 진짜 망해요. 할머니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순자는 손주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민재가 어릴 때 넘어져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순자의 품에 안겨 할머니 하며 의지하곤 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안 도와줄 리 있겠니? 근데 집은 내가 평생을 산 곳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커져갔다. 대출이라니,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순자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단어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손주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졌다. 민재는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나중에 좋은 집 사드릴게요라던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걸까? 민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도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대출금은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이 집 절대 잃지 않게 할게요. 약속해요. 그의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다. 순자는 그 눈빛을 보자 어릴 적 민재가 감나무 아래서 웃던 모습을 떠올렸다. 할머니 사랑해요 라며 건네준 그림, 그 순수했던 손주가 지금 이렇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손주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외면할 수 있을까? 결국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를 믿어보마. 민재는 서류를 펼치며 순자에게 어디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순자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보려 했지만 민재가 시간이 급해서요. 할머니, 그냥 저 믿고 여기만 해주세요 라며 재촉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서명이 삐뚤어졌지만 민재는 그걸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순자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애써 외면했다. 민재야, 할머니는 너 믿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연하지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러고는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자에게 익숙한 손주의 따뜻한 웃음으로 보였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배신의 대가,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 민재가 떠난 후 몇 달이 흘렀다. 2024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지만 순자의 집에는 손주의 소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연락을 못하나 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다. 민재가 약속한 대출이자 납입 소식도 없었고 전화를 걸어보면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들려왔다. 순자는 낡은 휴대폰을 진 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감나무를 바라보곤 했다. 민재가 잘 되고 있겠지 약속했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커지는 의심을 애써 눌렀다. 그러던 2025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쳐다봤다. 김순자 님이세요? 앞에 선 남자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남자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이 집 담보 대출 연체 때문에 압류 통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말은 순자에게 천둥처럼 들렸다. 그녀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출은 제 손주가 갚기로 했는데요. 제가 아니라 민재가. 은행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다. 대출 명의는 김순자 님입니다. 서명과 도장도 본인 것이 맞죠? 연체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었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순자는 서류를 받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니에요. 민재가 사업한다고 제가 믿고 서명해 준 거지. 제가 돈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법적으로 대출자는 김순자 님이세요. 손주분과 약속한 건 저희와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서류 사본을 건네고 돌아갔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이 반복될 뿐이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조여왔다. 옆집에 사는 박 할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문을 두드렸다. 순자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허느끼며 상황을 설명했고 박 할머니는 급히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뒤 태훈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훈은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며 민재의 행방을 알아보려 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드러난 진실은 순자와 태훈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민재는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것이다.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진 그는 순자의 집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은 이미 카지노 사이트와 친구들에게 흩어진 뒤였다. 민재는 돈을 다 쓴 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경찰은 추적은 해보겠지만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태훈은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다. 내가 그 놈을 잘못 키웠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행은 이미 경매 절차를 시작했고 순자의 집을 구할 시간은 없었다. 2025년 3월 경매 날짜가 다가왔다. 순자는 이사업체 직원들이 집안을 정리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낡은 찬장, 남편과 함께 쓰던 이불, 민재가 어릴 때 앉던 작은 의자까지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렸다. 이웃들은 순자씨,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며 위로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 순자는 감나무 아래 서서 손으로 줄기를 만졌다. 여기서 민재가 감 따다가 넘어졌었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결국 집은 새 주인을 만나기 위해 경매에 넘어갔다. 작은 월세방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 2025년 봄, 순자는 낡은 집을 떠나 동네에서 몇 블록 떨어진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방 한 칸과 좁은 부엌이 전부인 그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그녀가 챙겨온 짐은 단출했다. 오래된 옷가지 몇 벌, 남편의 사진이 든 액자, 그리고 민재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 한 장.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글씨가 적힌 그 그림은 색이 바래고 기통이가 구겨져 있었다. 순자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림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걸까. 집을 잃은 상실감은 순자를 끝없이 괴롭혔다. 밤마다 그녀는 꿈에서 낡은 집을 봤다. 비극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민재가 마루에 앉아 웃고 있고 남편이 감나무 아래서 그녀를 부르는 꿈이었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차가운 월세방 천장만 보였다. 내 집이 없어졌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 추억, 그리고 믿음이 깃든 공간이었다. 민재에게 속은 것도 아팠지만 집을 잃은 고통은 그보다 더 깊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게 이렇게 사라지다니. 순자는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 같았다. 태우는 주말마다 찾아와 돈을 건넸고 어머니, 제가 새 집 알아볼게요 라며 위로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태훈아, 됐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민재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며 무덤덤함으로 바뀌었지만 집을 잃은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창가에 놓인 그림을 집어들었다. 사랑해요 라는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민재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아직도 너를 미워하지 못하는 게 더 슬프구나. 순자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다. 봄은 왔지만 그녀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한없이 안타까움이 밀려오네요. 나이가 들수록 야속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가족 간에도 검정거리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손주의 사랑으로 이런 파경을 맞으신 김순자 할머니를 누가 비난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많은 공감 가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